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캐런베셀리 시장 관저에 20대 남성이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가 빠른 범죄 대응을 위해서 경찰국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했지만 주택 매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대형 보험사가 갱신을 거부하며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보험사도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보험료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포함한 예산안 통과와 자동차 노조 확대로 반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청년층 표심의 이탈 추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부금 4분의 1가량인 총 7,600만 달러를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선 진출에 성공한 미셸 박스텔과 영킴, 데이브 민 등 한인 연방하원의원 후보들이 선거 자금 면에서 많은 후원을 확보하며 당선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953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도 문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발도 여전합니다.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피난민 집결지인 가자지구 라파에 대해서 지상전을 개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또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새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총선 책임론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에 직면한 여권 내 두 사람의 갈등을 두고 차기 대권 경쟁을 염두에 둔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개인 통산 176번째 홈런을 기록하면서 일본인 메이저리거 최다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팀은 10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가 쉐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의 최다 연승 기록인 5연승을 이루며 메이저 대회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 중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노동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이후 노동허가 신청 적체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해야 하는 사태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으로 추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어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 규정을 지난 2022년 4월 시행했었는데 당시 조치 효력이 18개월로 명시돼 지난해 10월 27일 만료됐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 노동허가 갱신 신청을 제때 했지만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 연장 기간이 다시 540일로 3배 늘어난 것입니다. 연방이민국은 이번 노동허가 자동 연장 기간 확대로 80만여 명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매매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지난달 가주의 단독주택의 가격은 치솟았지만 단독주택의 매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가주의 단독주택 매매는 전달과 비교하면 7.8% 하락하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4.4%가 감소했습니다.
가주의 단독주택의 중간가는 지난달 85만 4,49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에 79만 3,260달러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가주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의 주택 중간가는 138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중가주의 주택가가 9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A 메트로 지역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8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44군데의 상점에서 25만 달러에 상당하는 스크래처 복권을 훔친 4인조 강도단이 치안당국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9주일 동안 카운티 내 44군데 상점을 돌면서 25만 달러 상당의 스크래처 복권을 훔친 용의자들을 지난 11일 알링턴 지역 세븐일레븐 앞에서 체포했습니다. 4인조 강도단은 성인 3명과 청소년 1명으로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맨체스터 애비뉴와 샌페드로 교차 구간 지점에서 발생한 불법 레이싱,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로 인해 여성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에 경찰이 관련 사건 정보 제공에 사례금을 걸었습니다. 경찰의 사례금 발표는 19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번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2만 5천 달러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LA 경찰국의 사우스 교통 디비전 측은 사고 현장에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신원 미상의 여성 주민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에 참가한 차량에 치인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병을 당한 여성은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구경하며 셀카를 찍던 중에 차에 치인 뒤 머리를 길바닥에 부딪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조사관들은 피해 여성이 사고 직후 사망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 당국은 피해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번 사고를 일으킨 사건의 용의자에게는 뺑소니에 인한 중범죄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조사관 측은 용의자는 사고를 발생한 뒤에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아직까지도 용의자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곳곳에 CCTV 설치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LA에 CCTV 설치하는 것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생활 침해다. 뭐 이런 논란이죠. 그래도 발빠른 범죄 대응을 위해서 LA시의회가 LAPD 실시간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발빠른 범죄 대응을 위해 LA시의회가 19일 LA경찰국의 실시간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19일 12대1로 LA경찰국의 실시간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LAPD 측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LAPD는 실시간 범죄센터를 기존의 3개 부서에서 21개 부서로 늘려 론칭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유니스 허난데스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00개의 치안 당국이 있는데 뉴욕과 디트로이트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LAPD의 실시간 감시 카메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시내 비즈니스 사업주는 LAPD의 생중계 영상에 접근을 허가하고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주정부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베벌리 힐스에서 지난 2022년부터 경찰국이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LAPD에서는 할리우드과 윌셔, 벤나이스 등 3개 지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간 범죄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21개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3개 지서에서 언제부터 실시간 범죄센터가 운영될지 아직 공식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감시 카메라와 실시간 범죄센터 확장안은 존 리 LA 시의원과 트레이시 팍 시의원이 상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 LA에서는 재산 범죄가 부쩍 늘었는데 지난 한 해에만 플래시 맙 강도 사건이 123건에 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메이저 보험사들이 잇따라 철수 선언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두 곳의 보험회사가 또 철수 계획을 밝혀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보험료는 더 치솟게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역시 보도국에 뉴스룸 연결합니다. 가주 보험국 서류에 따르면 토키오 마린 어메리카 인슈어런스 컴퍼니와 트랜스 퍼시픽 인슈어런스 컴퍼니가 가주에서 주택보험과 개인 우산 보험 제공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일본 회사인 토키오마린 홀딩스 잉크의 자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합쳐서 총 12,556건의 홈오너스 인슈어런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회사가 커버하는 보험 액수는 총 1,130만 달러 규모입니다. 토키오마린은 2,732개의 개인 우산 보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 제공 중단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두 회사 모두 가주 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이유를 문서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가주에서는 최근 파머스와 올스테이트, 스테이팜 등 메이저 보험사들은 신규 주택보험 가입을 중단하거나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갱신을 거부하면서 가주에서 보험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테이팜에서는 가주에서 총 7만 2천 건에 달하는 주택보험과 상업용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험 갱신을 중단한다고 밝혀 파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신규 보험 가입 중단이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갱신 거부로 가주민들의 주택보험을 가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는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서 가주의 주택 소유주들은 규모가 작은 보험사로 옮겨야 하는 실정인데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 가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페어 플랜이 있지만 페어 플랜의 경우 보험료 커버리지에 제한이 있어 실질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광용 트램이 충돌해 1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밤 9시 4분경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광용 트램이 충돌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트램에서 떨어진 15명의 승객들을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최소 4명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4명의 승객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램이 주차 구조물 근처 언덕을 내려오던 중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레일에 부딪혔다라고 말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셔먼옥스의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이 잇따라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BC 방송이 입수한 비디오 영상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셔먼옥스 지역 길거리에서 여성 보행자가 낯선 남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중년의 백인 남성이며 키는 6피트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역시 셔먼옥스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길을 걷던 중 묵지마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벤나이스 블루버드 근처의 벤츄라 블루버드 산상의 도조 스시 식당 앞에서 지난 목요일 오후 가해자 남성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머리를 구타했고 여성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가해자를 뒤쫓아갔지만 남성은 도주했고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마을 축제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인데요. 토요일 저녁 7시 19분경 축제가 열리던 한 공원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중 1명도 중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공원에선 주민 200~300명가량이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었고 시 당국의 사전 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 체포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0대 아시아계 고교생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대규모 학교 총기 난사를 계획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는 20일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발발 25주년을 앞두고 일어나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학교 캠퍼스 총기 난사 가능성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우퉁 고교에 재학하는 18세 학생이 학교에 총을 쏘고 싶다. 이것은 몇 달 동안 계획을 했고 나는 지금 아버지의 총기 케이스와 또 내일이면 이 총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소셜미디어 등의 총기 난사 위협을 한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의 신원은 알렉스 예로 확인됐고 태어날 당시는 안드리아 예라는 여자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이후 자신의 이름을 알렉스라는 남자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슬림 수석 졸업생 연설 취소 파장으로 USC가 결국 졸업식 모든 초청 연설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초청자들 인사들 연설도 취소했습니다.
USC 측은 졸업식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 상황을 고려해 외부 연사와 수상자들의 졸업 연설을 모두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설 취소에 항의하는 여론이 교내와 외부에서 계속되자 USC는 외부 인사와 수상자들의 졸업 연설 모두 취소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회사가 미국인들이 벌인 동전을 지난 7년 동안 무려 $1,000만 넘게 수거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소재 리월드는 미국인들의 결제 방식이 전자거래로 전환되면서 연간 $6,800만 상당의 동전 잔돈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사실에 착안해 동전 수거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 수거한 동전 금액이 $1,000만 넘었다는 것입니다. 리월드가 지금까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거한 $1,000의 동전 중에 $600만 사용하기에 충분했고 동전은 제3자 회사가 액수를 확인해서 지역은행에 디파짓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월드는 1913년부터 1938년 사이에 유통된 5센트짜리 버펄러 동전을 따로 관리합니다. 이 동전은 현재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리월드가 음료수 캔과 오래된 파이프, 실버웨어 등을 연간 55만 톤 이상 수집하고 있고 이 회사의 주 수입원은 쓰레기를 태워서 연료로 전환하는 소각장에서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화폐국은 지난 한 해에만 동전 주조 비용으로 7억 1,700만 달러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동전의 절반은 실제 유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증샷을 찍겠다며 야생 동물을 막 억지로 끌어내려 이게 부상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부상된 야생 동물을 억지로 끌어내려 사진 찍은 이들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미국 내 화재 소식 KBS가 모아봤습니다. 철조망 담장 너머 나무에 매달려 있는 뭔가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 이들이 강제로 붙잡은 건 살아있는 야생 새끼 곰입니다. 현재 시각 1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새끼곰 2마리가 나타나자 주민 일부가 곰을 안고 인증샷을 찍겠다며 이렇게 달려든 건데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새끼곰을 억지로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사람들은 잔뜩 겁에 질려 달아나려고 하는 새끼곰을 잡기 위해 계속 손을 뻗습니다. 보다 못한 아파트 관리인 등이 이들을 당국에 신고했고요. 현장에 출동한 야생동물 보호당국은 인근 호숫가에 몸을 숨기고 있던 새끼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곰은 한쪽 다리를 다친 상태였고 곧바로 야생동물 재활센터로 옮겨졌지만 나머지 새끼곰 한 마리는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을 조사 중인 당국은 야생동물에게 접근하거나 고의로 만지는 행동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기성 매미들이 꿈틀거리며 나무 둥치를 기어 올라갑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땅속에서 지내다가 성체가 되어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들은 매년 여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매미들과 달리 붉은 눈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올해 미국에선 각각 13년과 17년 주기로 땅속에서 기어 나오는 주기성 매미 7종이 이달 말부터 올 여름까지 한꺼번에 올라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양한 주기성 매미가 같은 해에 동시에 나오는 현상은 미국에서 1803년 이후 무려 221년 만입니다. 이들은 미 중부와 동남부 지역 16개 주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예측대로라면 총 개체 수가 최대 1,000조 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성 매미들은 인체나 농작물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울음소리입니다. 약 110데시벨가량으로 제트기 옆에 있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소음 공해가 우려됩니다. 또 반려동물이 야외 활동을 하다 실수로 매미를 먹으면 위장장애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수의사들의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은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현재 안개와 구름으로 흐려 있습니다. 오후에는 점차 햇살이 교차하겠고 화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나와 있는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져서 이번 주 중에 가장 쌀쌀한 하루 되겠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하루가 지나면서 조금씩 높아지지만 이번 주 중에는 대체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서늘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5도, 해안 지역은 63도, 5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I just want to say before we begin, these are all Biden trials. This is done as election interference. Everybody knows it. I'm here instead of being able to be in Pennsylvania and Georgia and lots of other places.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두 진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본 재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9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 12명과 배심원 대체 후보 6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배심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데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3월 34개 혐의로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절차인 오늘 모두 진술은 원고인 검찰이 먼저 배심원단을 상대로 사건 개요를 소개하고 재판에서 제시될 증거를 토대로 혐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진술에 이어서 배심원단을 상대로 무죄를 어떻게 입증할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을 선거 방해이자 마녀 사냥으로 규정해 왔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청년층의 표심이 모이는 흐름이 감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보수적인 노인 세대가 공화당 후보를 선호하고 또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주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청년층 표심의 이탈 추세가 감지된다는 것이 이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청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눈길을 돌리는 주요 원인은 경제에 있습니다. 로이터가 그린베이에 모였던 30세 미만 지지자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이후로 경제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15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고공행진하는 주가나 낮은 실업률보다는 치솟는 물가가 더 피부에 와닿는다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청년층 내 지지도 상승을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애나 켈리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젊은이들이 휘발유와 식료품을 살 여유가 없고 실질적인 임금이 급락해서 집을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의 한 고문은 청년층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세대라면서 경제 문제와 국제 분쟁이 청년층에 발신할 메시지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실제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투표율이 낮아서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청년층 지지도가 상당하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부금 4분의 1가량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축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월부터 소송 비용으로 총 7,600만 달러를 사용했는데 이는 누적 기부액의 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후원단체를 통해 모금한 액수도 3억 2,600만 달러로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4억 1,300만 달러보다 1억 달러 가까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선거 유세팀 제임스 싱어는 트럼프가 개인적 복수에 치중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절반이 트럼프가 현재 재판 중인 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트럼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간판 언론사인 CNN 방송사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도중 법원 밖에서 벌어진 분신 현장을 고스란히 생중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CNN 뉴스 진행자인 로라 콜트가 뉴욕 법원 근처에서 생중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를 하던 중에 한 남성이 음모론이 적힌 전단을 허공에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고 이 콜트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다급하게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단하고 그대로 카메라 앞에 섰어서 이 돌발 상황을 상세히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콜츠는 총기 난사범이 법원 밖에 공원에 있다고 외쳤고 곧 분신 사건을 알아챈 뒤에는 한 남자가 법원 밖에서 지금 자신의 몸에 물을 붙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곧이어 CNN의 중계 카메라는 현장을 비췄고 뉴스 화면에는 공원 벤치 위에서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이 남성의 모습이 한동안 생중계된 것입니다. 수분 동안 불에 탄 남성은 불이 꺼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밤 끝내 사망했고 남성은 플로리다 출신의 30대 남성인 맥스 아자렐로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자렐로의 SNS 게시물과 체포 기록 등을 봤을 때 특정 정당에 소속된 것은 아니며 2022년도 어머니의 죽음 이후 심각해진 편집증과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분신 자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분신 자살 장면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된 CNN의 이날 보도를 두고는 현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방송사들도 사건을 즉시 보도했지만 CNN의 보도는 그중에 가장 극적이고 적나라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법정에 발이 묶여 유권자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날씨 때문에 유세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웰밍턴에서 개최하려던 유세 행사를 30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취소했습니다. 뇌우가 지역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우박 등 위험한 날씨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용기에서 유세장과 전화로 연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라면서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유세 일정을 잡겠다라고 약속하며 떠나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과 오는 5월까지는 진행될 형사재판 일정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지지율로 고전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처럼 반색했습니다.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군사 원조를 포함한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지난 19일 처리했고 남부 테네시주 폭스바겐 공장 노동자들이 자동차 산별 노조인 전미자동차 노조 UAW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하고 노동조합의 확대를 지지하면서 노동자 표심을 공략해온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나름의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두 가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돌파구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고 노동계층 유권자를 부활시키려는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가 이번 주에 유력시 되고 있어서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실게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608억 달러, 이스라엘의 81억 달러, 그리고 대만의 81억 달러인가요? 네. 우크라이나의 608억 달러, 이스라엘의 260억 달러, 대만의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 역시 통과시켰습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상원 통과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원안 전체가 표류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신속히 이 패키지 법안을 책상으로 보내고 내 서명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말 군수품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필요한 무기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23일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처리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있어 이번 지원안도 무사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원안이 통과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상 일정대로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게 되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군수품이 이번 주말까지 운송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군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And we will have a chance for victory if Ukraine really gets the weapon system, which we need so much. The thousands of soldiers need so much. 또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음스를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선에서 병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미사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뚫고 반년 만에 미 하원을 통과한 이번 예산안에는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크음스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다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긴 신형 에이테크음스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도 타격이 가능해 전황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연방하원이 중국 측의 이란산 석유 거래를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제재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미국의 기존 제재 대상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선박은 2년간 미국 내 항구로 입항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앞서 중국만 대상으로 포함했던 비슷한 내용의 세컨더리 제재를 모든 외국 거래 관계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하원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 금융기관과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 은행 간의 모든 석유 그리고 석유 제품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외국 거래 당사자가 3자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총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과 함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 역시 상원을 통과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3자 제재가 확대될 경우 유가 상승 우려됩니다.
지난주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으로 뉴욕 주식시장에 암울한 전망이 번지는 가운데 이번 주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기업 가운데 4개 기업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는 26일 미국의 3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도 발표됩니다.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를 기록했던 이 지표는 3월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2.6%로 소폭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을 흔든 바 있고 이로 인해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확신을 얻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PCE 지표가 CPI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또다시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시장이 느끼는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정법과 이민법 전문 제인정 정화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23세 이하 아시안컵 축구대표팀 경기가 있었죠. 네,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1위로 8강을 진출했습니다. 한일전 승리와 함께 조 1위를 차지하면서 8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 30분 김민우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리올림픽 남자 축구 최종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승 무실점으로 조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8강 대표팀에서 한국 대표팀은 어디를 만날까요? 네, A조 경기에서 신태용 감독 매직에 빛을 발한 인도네시아가 요르단을 꺾고 사상 처음 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조 1위가 확정되면서 이제 8강에서 신태용 감독과 운명의 맞대결이 성사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23분 만에 터진 페널티킥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골은 과정과 마무리 모두 한 폭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를 연상케 하는 삼각 패스를 술라에만이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인도네시아는 후반전 절묘한 원터치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요르단을 완전히 침몰시켰습니다. 던지기 공격에서 쐐기골까지 터뜨린 인도네시아는 요르단을 4대1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역사상 첫 8강 진출 쾌거에 인도네시아 관중들은 신태용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라커룸도 축제장이 됐습니다.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에게 엎이며 기쁨을 만끽했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도 신태용 감독을 안아주며 계약 연장을 희망했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B조 1위가 되면 8강에서 황선웅과 신태용, 한국인 지도자 간 운명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본이랑 하는 게 저는 편하고 황선홍 감독님하고 또 같은 동네 살고 있다 보니까 친분도 있고 한국도 좋은 경기해서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첫 아시안컵 16강 진출 이후 석 달 만에 이뤄낸 또 한 번의 기적. 신태용 매직이 동남아 변방이던 인도네시아 축구를 아시아 한복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이 풀타임을 뛰면서 팀의 강등권 탈출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은 후반에 교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YTN입니다. 마인츠는 전반 6분 만에 홈팀 프라이부르크에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일본의 리츠 도안의 크로스가 도움으로 기록됐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드로 출전한 이재성은 전반 17분 헤더로 만회골을 노렸지만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재성은 전반 35분 뒤에서 태클을 하다가 시즌 5번째 경고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인츠는 전반 40분 공격수 부르카르트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마인츠는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5경기 연속 무패로 리그 15위가 됐고 강등권과의 승점차도 5점으로 벌렸습니다. 이재성은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평점 6.6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리그 선두 파리 생제르맹은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2대0으로 앞선 전반 32분 하키미의 크로스를 하무스가 헤더로 시원하게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리옹은 전반 37분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고 5분 뒤 생제르맹의 하무스가 다시 한 골을 추가하며 리옹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36분에 교체로 들어왔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진행 중이죠. 지난 주말에 1차전 경기, 1라운드 1차전 경기 펼쳐졌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덴버에게 103대 114로 패했습니다. 덴버가 지난해 우승팀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1라운드 1차전 경기에서 109대 97로 비교적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28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2차전 덴버와 같습니다. 역시 덴버 원정 경기고요. 오늘 오후 7시 2차전 경기 덴버에서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TNT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LA 클리퍼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간의 2차전 경기는 내일 펼쳐집니다. 역시 TNT 채널을 보실 수 있고요. 클리퍼스 경기는 홈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클리퍼스 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리퍼스가 이 클립토닷컴 아레나 홈 구장으로 쓰는 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네, 올 가을에 이사를 가죠. 그렇기 때문에 LA에서 클리퍼스 경기 보는 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